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8월 27일에 있었던 YTN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I와 뉴스 12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뉴스 12의 경우에는 이 뉴스의 소제목 중에서 컬처 매거진이라는 이런 단어를 속에 있는데, 컬처가 막 문화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영어의 어떤 이 단어의 원래 그 단어 그러니까 발음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게 돼가지고 조금은 어색한 느낌을 주는데, 혹시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뉴스 12의 경우에는 뭐 큰 부담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좀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뉴스의 경우에도 그 뉴스 진행을 맡은 김영수 앵커 이분이 상당히 그 말쑥한 어떤 그런 외모가 아주 깨끗한 느낌을 줘서 좋았습니다만, 몇 가지 처음 이 전반부에 앵커의 멘트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시청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긴장감을 갖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위원과의 전화 인터뷰는, 이 박원갑 위원이 쭉 설명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아주 컴팩트하고, 그리고 설명 자체도 은유적이거나 아주 좀 함의가 짙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통하거나 충분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제 생각으로는 과연 앵커분도 이 내용을 쭉 다 이렇게 순간순간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요한 대목에 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 중간 매듭이 있었으면 어떡하나 하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앞에 아이템이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캐스터가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지역의 가뭄 실태를 살폈고, 특히 제주도는 물 부족으로 농작물이 타들어가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건의한 상태다. 이렇게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나간 것이 한강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유다현 캐스터가 멘트하기를, 여러분도 시원한 물놀이를 하면서 즐기면서 더위를 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앞에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 그리고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아이템을 바로 뒤에 붙인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동안 계속해서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계속해서 남부 가뭄 심각, 제주 재난지역 건의, 저수지 바닥 농민 한숨, 울산 식수 긴급 지원, 이런 자막이 중단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배정하고 큐시트를 짤 때 좀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가뭄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배치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두 아이템 사이에 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적인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상캐스터도 써준 대로 읽기만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현지 상황을 보고 적절히 멘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방송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이 전월세 대란 같은 중요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이제 시작 부분에 좀 역동적으로 하시려고 김영수 앵커께서 서서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제 좀 말이 조금
발음이 분명치 않았고 말을 조금 더듬는 부분도 있었고 제스처도 조금 산만했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보이려고 했으나 조금 부자연스럽고 산만한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이제 그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전월세 대란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공약했던 내용들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뭐 논란이 계속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새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안하다거나 혼란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건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타이틀을 뽑으실 때 양당 충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라는 용어를 보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당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정치적인 혐오나 뭐 이런 걸 자꾸 부추길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연금저축 찾아가세요. 이진 기자 리포트. 이것은 그 관 발표 중심으로 리포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확인 방법, 조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그 다뤄줄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윤정 기자 리포트, 택배 기사 안전사고 관련한 리포트는 문제 제기는 좋았지만은 해법 제시가 지나치게 상식적이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속도보다 안전한 배송이 필요하다.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수레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아는 얘기는 뉴스가 아니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권 이슈 황혜경 기자 전화 연결. 밑그림의 그 채널2 그 현장음이 없었습니다. 뉴스 아이에도 같은 연결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현장음이 없었습니다. 현장음 매우 중요하죠. 주파수 경매 입찰가 2조 원 육박한다라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 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단순하고 풀어서 써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입찰가가 2조 원에 육박한다. 입찰 참여 그룹이 뭐 3개고 수차례 입찰 과정을 거쳤고 뭐 승자는 누가 됐다. 그런데 그 승자에는 2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그 팩트의 나열, 그 주제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앵커가 긴장을 했는지 말을 굉장히 많이 더듬었어요.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뉴스아이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룰 이슈 이렇게 했어요. 는자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틀려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곳곳에 그 말을 좀 더듬게 되는 거예요. 그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뉴스 관련해서는 재난 지역 하면 끝인데 거기 또 한번 구역이라는 어휘를 또 보태고 화산재 보도에서는 발생했다 하면 될 때를 발생을 했다 하고 하는 등으로 이렇게 뭔가 좀 그 생동감 같은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세 대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내용은 참 충실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디오 부분하고 그래픽 부분하고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픽에서는 그 취득세 연구 감면이 3번째로 열거되어 있는데 오디오는 그걸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새누리당 뭐 관련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픽하고 같은 순서였는데 오디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뉴스 10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 좋은 뉴스라고 봤습니다. 저로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추석 열차표 예매 보도 내용을 제가 꽤 열심히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프로그램을 짤 때에 그래픽을 만들어서 화면을 보여줬더라면 제가 가고 싶은 지역만 집중해서 보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뉴스 12에서 휴가철 끝 휴가용품의 보관 요령을 상세히 알려주는 관련된 생활 정보라든지 휴가 여행을 할 때 요일별 출발에 따른 그 여행 요금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요 시간대에 점심시간이니까 휴가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정보 뉴스는 이 점심시간 정도의 뉴스를 좀 중요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 I와 관련 내용, 뭐, 요 앞에 우리 우창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월세 관련 뉴스입니다. 저는 뭐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정부의 대책이나 양당의 입장이나 전문가의 전화 통화나 이런 등등등이 시청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픽에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 전월세 관련된 뉴스는 제가 보기로 YTN 뉴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내릴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뉴스 I의 그 김영수 앵커인가요? 그분 단독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노련하게 뉴스 진행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남부의 가뭄 관련 뉴스도 지적하셨는데 아주 입체적으로 그리고 지역을 많이 연결해가지고 남부의 그 가뭄 소식을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것은 또는 굉장히 정성스럽고 품을 많이 팔아서 다룬 것으로 아마 데스크에서 굉장히 이 기획을 잘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날씨 뉴스와 연결시켰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 즉 시원한 해양 레포츠를 즐기라는 멘트는 서울 쪽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엇박자가 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조금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10이나 뉴스 I의 로고가 계속 왼쪽에서 뜨는 것이 오히려 뉴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방송이 낮 12시하고 1시 한창 더울 때 진행되는 방송이거든요. 한낮에 폭염에 진행된 뉴스에서 진행자들이 꼭 넥타이 정장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모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타이 차림인데 뉴스 앵커도 폭염 시간대에는 좀 노타이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택배기사 사고 예방법 기사에서 특정 업체의 로고와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서 좀 불쾌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택배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특정 업체의 로고가 10차례 이상 노출된 기사가 그 회사 직원을 제외하고는 결코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업체의 직원 교육용 프로가 아니었나 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전체의 기사에서 관련 화면으로 지난 봄에 있었던 그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개최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광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거는 예결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였는데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김광림 의원이 예결위원장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관련이 없는 그 화면일 때는 좀 자막 처리를 해줬으면 좀 혼동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12에서 현대차 이어 기아차 파업 보도는 그 기아차 노조의 요구안과 파업 일정 등을 중심으로 그 30초가량 짧게 보도했는데 그 최근 현대차 계열 노조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방송 분량이 너무 짧고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기아차의 부분 파업과 현대차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고 또 상반기 현대차 노조의 특근 거부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무려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차제의 그 YTN이 뉴스 I에서 또는 특집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노조의 문제점을 글로벌 시각에서 짚어본다면 시청자들이 우리 노사 관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LTE 주파수 경매에 관한 보도는 그 전문 용어가 많고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그 분야라 뉴스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밴드 플랜 같은 용어와 그 경매 방식은 자막이나 그래픽을 이용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LTE 주파수는
총 50개 라운드의 경매를 통해 최종 입찰자가 선정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 없이 SK텔레콤과 LG U+가 총 6라운드의 승자라 표현해 마치 두 회사가 경매 최종 낙찰자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저렴한 여행 상품 구매 방법에 대한 보도에서는 이하린 앵커가 휴가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뉴스는 실명으로 세 개의 특정 여행사의 상품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이를 설명해 마치 홈쇼핑 방송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A사, B사 등으로 표현해 요일별 가격이 다르다는 점만을 소개했어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요즘 현안이 이 창조 경제 관련이 상당히 화두인데 좀 더 이 경제 관련 기사, 특히 벤처 창업 관련 기사라든가 기술 사업화, 기술 경쟁력 이런 부분에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좀 보도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허 관련 보도도 예를 들면 하는 데 있어서 특허가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특허 건수 중에 기술 사업화한 건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보도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구체적인 아이템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지원비 가로챈 일당 검거 관련 보도를 했는데 한 1분 동안 하면서 경찰서 관련 배경만 계속 나오면서 경찰서와 건물 유리창 이렇게 나오는데 가능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도 한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배경화면에 추가하면은 더 좋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쓰레기 관련해서 독도 해양 쓰레기에 관한 보도를 하는데 이 관광객 독도 방문 관련 장면을 보여주고 이러는데 보면은 꼭 관광객들이 독도 방문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문제처럼 생각이 얼핏 들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해양 쓰레기가 폐어망이라든가 폐타이어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또 폐어망, 폐타이어 같은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게 발생하는 이유라든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도하면 좀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판도사와 한국의 맛, 그리고 황금 나침반에 대한 김효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효정입니다. 올여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더위와 전력 수급 비상이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걱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작년 겨울에도 전력 수급을 염려하는 뉴스가 여러 번 보도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력난에 대한 우려와 전기 절약의 필요성은 이제 우리 생활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본 마이TN,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전기 절약을 다룬 정보가 더 이상 계절성 아이템이 아닌 전천후 아이템이 되었음을 보여준 판도사입니다. 지난주 판도사에서는 가전제품을 지금처럼 쓰면서도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기전력에 주목한 건데요. 대기전력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어느 가전제품이 특히 대기전력이 많이 소모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던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안 쓰는 가전제품의 코드만 뽑는다고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코드를 꽂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는 셋톱박스나 인터넷 모뎀, 비데, 냉온수 정수기 등이 대기 전력의 복병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 제품의 코드부터 눈여겨보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당장의 전기요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실용성이 돋보였는데요. 또 의외로 어렵지 않은 전기요금 계산법을 알려주어 전기를 미리 계산하고 계획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점 또한 실용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기 전력을 줄이는 것 외에 나머지 전기 절약법에 대한 정보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일반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20%가 조명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백열 전구를 LED 조명으로 바꾸면 좋다고 했는데요. LED 전구가 비싼 만큼 LED 전구로 교체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대비 장기간 사용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주었다면 한결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등급 표시 제품, 더 나아가 최근에 개발된 에너지 프론티어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 역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아 구입 비용은 비싸겠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특성상 몇 년 정도 사용하면 전기요금 절약으로 초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었더라면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판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한국의 맛과 황금 나침판의 오 미스 코리아 코너입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제목에 맛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정작 프로그램이 집중하는 것은 맛이 아니라 음식점인 것 같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데요. 지난주에 유독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맛에서는 수원의 맛, 육해공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의 왕갈비 전문점과 오골계 홍삼탕 전문점, 대구 볼찜 전문점을 소개했는데요. 제작진도 수원의 맛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음식점 소개가 민망했던지 육해공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수원이 최고의 식도락 고장이 아닐까 싶다는 클로징 멘트로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담긴 고유한 역사와 식문화를 살펴보겠다던 한국의 맛이 흔하디 흔한 음식점 탐방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를 이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금 나침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쌀가루의 맛있는 변신을 다루겠다면서 종로의 요리 전문 북카페를 소개한 것은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객인지 헷갈리게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색다른 접근이 돋보이는 음식 정보이지 음식점 홍보가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의 소용에 닿게 시청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가공하고 구성한 프로그램을 마이티엔에서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